네, 증시 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업종별 전략을 찾아볼 텐데요. 특히 오늘의 업종은 조선 업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선업이 진짜 화려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상승은 2022년 9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지는 금리 인상이 이제는 좀 막바지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좀 속 시원하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률로 봤을 때 주도 업종은 어디였을까요? 다들 뭐 반도체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차트를 보는 것처럼 조선업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기계, 증권, 반도체 순이기 때문에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사실 조선업이 시장 내에서 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에서는 조선업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이 없고 거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다 빅테크 반도체 얘기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반도체 뭐 HBM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 조선업이 1등이라는 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끌고 왔었던 거는 반도체도 맞지만 조선업이 주도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도 업종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좀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아닌 우려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올라간 대로 부담스럽다고 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또 불만인 섹터가 조선업인데 그 조선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업종의 현황, 모멘텀, 그리고 지금의 어떤 타픽까지 잘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딱 저희 제작진에서 조선업을 딱 이 시간에 지난주 아니고 최근에 워낙 시장이 소위 말해서 뭐 반도체 위주의 변동성일 때 잘 지켜주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저도 아까 차트를 그려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조선업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 더 자세히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선업 하면 이제 신조성과 얘기를 많이 하고 업황의 어떤 바로미터로 이제 신조성과를 보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조성과와 함께 이 국내 조선 수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실적까지 좀 잘 챙겨서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연초부터 최근까지의 수주 시황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 말씀하신 신조선 가격은 이제 매주 올라서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191.58포인트에 굉장히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한 189포인트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 저희가 3달 트렌드의 수주 그 볼륨을 좀 체크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지표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 3년간 워낙 수주량이 좀 강했기 때문에 네. 2024년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수주는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볼륨상으로도 약간 역전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주가 이제 시황 자체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그럼 어느 만큼 수주를 했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상반기 정도에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체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올해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은 초과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의 수치가 이미 다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3사가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지금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21년 하반기 정도부터 수주했던 물량을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조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게 맞아요. 되어서 저희가 주가상으로도 좀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에 수주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21년에 수주했던 게 약간 저가 수주 아니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더 화려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업종이 이렇게 강한 상승과 관심을 받는 거는 일명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지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조선업에도 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트럼프의 그 뒷배에 있는 자금력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좀 반하는 그 정책 움직임이 있었던 바이든 정부랑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수출 LNG 프로젝트의 신규 승인을 조금 딜레이 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대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다시 엄청나게 빠르게 재개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LNG를 처음으로 수출 승인을 했던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바뀌게 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화당 정권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없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LNG 자체가 용처도 좀 확대가 되고 이제 사용자와 수출 국가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를 이제 중단시켰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아무래도 조금 반대였지 않나라고 시장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 LNG가 워낙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조선주에 이게 상당히 호재로 반응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유가라든지 전통 에너지가 좀 좋아지면 조선주에도 상당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집권은 전통 에너지주에 대한 수혜, 그럼 조선주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잘 뜯어보면 오히려 LNG 같은 경우에 민주당 쪽이었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서 현재 지금 그 트렌드 상에서의 조선업의 어떤 상승과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왜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올 만한 데가 다 미국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미국의 변화에 따라서 업종별로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굳이 끼워 넣으면 조선업은 그래도 중국을 견제하고 환율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지금 물어볼 게 MRO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국내 어떤 조선업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좀 찾아오는 거 아니냐. MRO 시장에 대해서 조선업계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군함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MRO 시장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면 어떠한 그러한 설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내용 연수를 다 하는 그때까지 중간중간 이제 중간 정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중정비, 창정비 그리고 이제 성능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정비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MRO 시장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그 미국의 군함 시장에다가 발을 들인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중국이 2012년 이후에 이제 해양 관련 강국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조선 쪽에서도 상선이 아니라 이제 방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요즘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성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중국이 아닌
이제 조선 국가 중에서도 방산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찾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조선 쪽에서도 또 큰 야들을 가지고 있고 네. 방위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야드들이 이런 거에서 이제 고르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마 빠르게 되면 올해 연말 정도에는 뭐 성과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게 지금 법률 때문에 그런 거죠? 존텍스법 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 미국에 주둔하는 군함이 아니라 해외에 주둔하는 미 군함에 대한 MRO를 타국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을 실제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법적인 부분을 이제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서 호재가 조금씩은 더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뭐 호재보다는 악재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약간 약점, 위크 포인트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가 쪽이지 않습니까? 원가 중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 조선업에서 힘들었던 게 쓸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외국인 뭐 반장도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좀 1호 해봤는데. 반장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조 파업 예고도 좀 있고 인력난은 어떻게 지금 그 수급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인력과 관련된 네. 노이즈는 2023년이 가장 과했던 컸었죠. 것으로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조선업체들이 작년에 채용을 하겠다고 목표로 세웠던 그 인원을 초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했고 아, 그래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적은 인원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해서 비용은 미리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배를 더 많이 만들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비용 대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시기를 보내다 보니 아무래도 노이즈에 대한 부각이 좀 더 과했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뽑아서 육성시킨 그런 인력들이 실제로 잘 배치가 되면서 저희가 생산 안정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세월 안 좋은 시기를 보내면서 뭐 그동안 실질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제 보상 체계가 분명히 좋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영업 현금 흐름이 다시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요구 사항도 아마 조금씩 좀 올라오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이제 버는 만큼 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잡게 되면 결국엔 노이즈는 좀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가 비중할 때 뭐 인건비 뭐 이 정도는 선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조선소의 그 인력의 구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근데 그 중에서도 노무비와 경비가 다 인건비입니다. 노무비는 이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고, 이제 경비는 외부에서 고용하는 그렇겠죠? 외주업체의 저희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40%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외주 가공비를 굉장히 많이 연중으로 계속 인상을 시켜준 사례가 있고, 올해는 인상이 된 수준에서 더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연간으로 풀 반영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작년보다는 높은 단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 매출이 올라와서 고정비가 커버가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생산이 좀 안정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40%나 되는 거예요. 네. 후파는 어느 정도 되죠? 후파도 후파는 최근에 좀 어떠나요? 뭐 안정이 됐나요? 후파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로 보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톤당 한 600불 하던 것이 1000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요.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700불대로 거의 700달러까지.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원가 중에서 이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20%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올랐지만 실제로 제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50% 정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오른 이제 코어 원가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이 많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건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마진을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매출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수급해서 뭐 훈련시키고 네. 후판 가격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막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수주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주가가 안 올라갔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들이 이제 꽃을 피는 단계로 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언론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슈퍼 사이클이 왔다. 근데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제 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만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조선업 사이클이 이게 상승 사이클인 건 맞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사이클 조선업은 사실 좀 그 흐름이 호흡이 긴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수요랑 공급이 워낙 명확한 산업인데 네. 예전 대비해서 저희가 공급을 이제 무분별하게 늘리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 수 있었던 선박의 양 대비 지금 한 60% 정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단순히 그냥 배가 뭐 신규로 필요한 거를 제외하고도 요즘에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교체 수요까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금 뭔가 사업장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년. 만약에 무분별한 증설 움직임이 다시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피크를 좀 걱정하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게 공급이 조금 뭐 퀄리티 있게 할 때 그때는 아직은 상승을 하는 네네.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고요. 향후 5년 정도 강세는 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경아 신용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